경기도 버스 노사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경기 지역 노선 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협의회는 오늘 새벽 3시쯤 사용자 단체와의 최종 조정 회의 끝에 노동 조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버스노조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 새벽 4시 첫 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협상 타결로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합의에 따라 민영제 노선 임금은 정액으로 28만 원 7%가량 올라가고 준공영제 노선 역시 7%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 차질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사수 감소가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2일차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기준 전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라며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된 이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응급실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합니다. 아주대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의 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의 각 2명, 강원대병원의 군의관 5명을 파견하고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근무당 의사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지자체와 병원의 신청을 받아 필요로 하는 전문 과목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어시장 옆 청과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청과시장 안에 있던 점포 28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근처에 오피스텔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고 2명이 연기를 마셔서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젯밤 11시쯤에는 인천시 당하동에 있는 병원 3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입원해 있던 환자 등 5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 교육시설을 공습해 3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2발이 교육시설과 인근 병원을 겨냥했고 통신기관 건물이 일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 51명이 숨지고 271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군 소식통은 이스칸데르 M 전술 미사일 시스템에서 순항 미사일 2발을 우크라이나 통신부대 훈련센터로 발사했다고 타스 통신에 말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블룸의 폭스바겐 CEO는 노사협의회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렵고 또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런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전체 독일 직원의 5분의 1 정도인 2만여 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임금 협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에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경기도 버스는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최하영입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아침 출근길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경기도 버스노사가 새벽 3시쯤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첫 차 운행을 불과 1시간 앞두고입니다. 이에 경기도 버스노조는 곧바로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경기도 버스는 새벽 4시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출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경기도 버스노조는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노사는 입장 차이가 컸던 임금 인상폭의 경우 모두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준공영제 노선은 7%, 민영제 노선 역시 7%가량인 28만 원 인상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조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따라 회사별로 단협 조항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노조 차원에서 공동협의체 구성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네, 정부가 현재 겪는 응급실 위기는 이번 의정 갈등 탓이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 환자를 병의원에서 진료하고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의 핵심 기능인 중증 환자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 늘었고 중증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7곳만 줄었다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 숫자가 줄어든 건 전공의 집단 이탈 탓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투입하면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응급실의 진료 차질은 의정 갈등 탓이 아닌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오래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대로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중증 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은 99%가 24시간 정상 운영 중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 붕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통상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환자가 1.6배 늘어나긴 하지만 이 가운데 경증 환자가 80%에 달한다며 병의원을 찾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응 체계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정증 환자의 분산도 중요하지만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런 병원의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의 지원이 없으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며칠 뒤 상황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과부하라는 의료진과 버틸 여력이 있다는 정부의 평행선 대치는 8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번 달 들어 대학들이 대부분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비수도권 9개 국립대에서 받은 2학기 의대생 등록금 납부 현황을 보면 등록을 마친 의대생은 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대학 9곳의 재학생이 4,696명임을 고려하면 등록률은 3.8%에 불과합니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늦은 밤 시장 근처 창고에서 난 불이 시장까지 번지면서 점포 수십 개가 불에 탔습니다. 병원과 아파트, 빌라 등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화재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장 쪽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바로 옆 건물 꼭대기까지 치솟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있는 청과시장 부근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시장 점포를 넘어 주변 오피스텔에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 잔불 정리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화재 현장 냄새는 계속 나고 있고 불길은 오피스텔 건물로 보면 한 5, 6층까지는 이렇게 불길이 보였죠. 이 불로 청과시장 안에 있는 점포 28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받고 근처 오피스텔 주민 2명은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당하동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원 환자 등 58명이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지에서도 늦은 시각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에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30명이 불을 피해 대피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4시간여 뒤 충북 증평군에 있는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4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층 세대 내에서 화재가 난 걸로 보고 있고 야간이라서 정확한 거는 내일 한 번 더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 부근에서 정차해 있던 12.5톤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5.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2.5톤 화물차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 밖에서 상태를 점검하던 피해 운전자를 가해 차량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굳은 표정의 유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선고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검찰 구형량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심은 유 씨가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 씨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구치소로 가기 전 유 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가로 20cm, 세로 20cm, 깊이 10c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달 27일 교제를 거절한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흉기로 자해한 60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신체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1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양시에 있는 한 학교 근처 공중전화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 또 몇 분 뒤에는 실제로 살해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안산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승합차를 몰다가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입건된 김포FC 축구 코치진 4명 중에 3명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코치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재작년 4월까지 소속 10대 선수에게 폭언이나 체벌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여성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 동안 무자본 갭 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 원가량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30톤급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납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9월 첫 거래일 미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6% 내린 17,13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 푸어스 500 지수는 2.12% 하락한 5,528.93,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51% 내린 4936.9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지난달 5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급락세를 보인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공급 증가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며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6% 하락하며 1배럴에 70.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격은 작년 12월 1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군 교육시설에 미사일을 쏴 3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 속에 몽골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경제 협력을 앞세우며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무색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건물에 구멍이 뚫린 듯 한쪽 벽면이 날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에 있는 군 교육시설이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통신과 전자 분야 장교와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시설을 중심으로 미사일 2발이 떨어지면서 3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일부 주민이 건물 아래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Я чув вибухи не один і перебував вдома. В цей час, виходячи з дом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Обов'язково російська наволоч відповість за цей удар. Ми знову і знову кажемо усім у світі, хто має силу, щоб зупинити цей терор. Системи ППО і ракети до них потрібні в Україні, а не десь там на складі.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몽골을 찾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가스관 건설 계획 등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Речь идет не просто о транзите российского газа через Монголию.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авок этого топлива и для монгольск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에너지 연료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몽골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협조하는 대신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뿐 아니라 국제인권단체들이 체포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주춤했던 외교 행보를 재개한 푸틴이 다음 달 초청받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도 나타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자동차의 공세 속에서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유럽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관 기자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폭스바겐이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본거지인 독일에서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6개 완성차 공장 가운데 최소한 1곳, 그리고 부품 공장 1곳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진은 또 30년째 유지해온 고용안정협약도 종료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자리 2만 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물론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사회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이 극약 처방에 나선 건 전기차 수요의 부진과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 예상보다 수익성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Party in der Branche, von der deutsche Hersteller lange Zeit gut profitiert haben, ist zu Ende. Wir haben einen neuen Wettbewerb, insbesondere eben auch aus China. 전기차 경쟁에서 밀린 유럽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르노 등 세 업체의 공장 가운데 30개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은 상반기에만 279만 대를 수출하며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켰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다음 날 공교롭게도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이른바 디젤게이트 당시 최고 경영자가 9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미국의 배기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차량 1,000만 대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은 나중에야 알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Ich darf im Namen unseres Mandanten erklären, dass er die gegen ihn erhobenen Vorwürfe zurückweist. 디젤 게이트를 수습하느라 폭스바겐은 무려 44조 원이 넘는 벌금과 법적 비용을 물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른다고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볼에 닿는 공기가 선선해서 쾌적함이 감도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23.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1도가 예상됩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 18.9도, 부산 2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떨까요? 네, 오늘 내륙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햇볕 차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모레는 동해안의 비가,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을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10대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 우려가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한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A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등학생인 A군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된 A군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군이 유포한 합성 사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본 겁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배포 의도가 없더라도 제작자와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형량도 더 무겁습니다. 검찰은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건된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는 모두 17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131명,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20대가 20.2%, 30대가 5.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벌여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는데 역시 10대가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검거된 7명 중에서도 6명이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기에 능숙하고 트렌드에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놀이터 자체가 이제 온라인 공간인 거예요. 더군다나 어른들이 뭘 하는 걸 보니까 어른들이 그걸 한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것이 뭐 오늘의 이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런 가운데 경찰은 10대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를 요청한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지웠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심위 측과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합니다. 현안 질의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질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정질서 회복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 대란과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저출생 해결 양극화해서 연금개혁 같은 중장기적 국가과제 해법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대로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외압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군사법원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실체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이것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부에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소장도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방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첩 보류 지시의 위법성을 따져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수사단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넘기지 말라는 사령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며 항명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사령관은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됐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또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와 통화 내용이 대상입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 조사와 유사하지만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대표는 경북 구미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 발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특검법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방한한 체코 특사가 YTN과 만나 최종 계약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특사로 한국을 찾은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YTN과의 단독 대담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 수력원자력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약 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의 제기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모든 게 규정대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대출 실수요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달부터 대출 한도를 옥죄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절벽에 놓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금융감독원의 입장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치솟는 물가의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차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사과와 배만큼은 마음 놓고 차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안정적인 사과와 배 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외국 국적 항공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항공권 취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피해구제 신청 2,800여 건 가운데 44%가 외항사였는데 항공권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국군의 달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마냥 쉴 수만은 없는 워킹맘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다양한 표정을 이현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가장 반가운 건 일에 지친 직장인들. 장병들뿐 아니라 잠시 일터를 벗어날 수 있는 직장인들도 사기가 진작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 화요일은 10월 1일 국군의 날, 목요일은 10월 3일 개천절까지 퐁당퐁당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이제 끼워서 쓸 생각입니다. 주변 지인들하고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휴가 계획을 했습니다. 공휴일은 직장인들에게 비타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것 같고 친구들 만나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상인들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 때문에 손님들 발길이 끊겨 힘들었는데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뻥튀기만 예를 들면 한 100개 나가는데 공휴일 전날이나 공휴일 날은 한 150개, 200개. 어떻게 나와? 그렇게 더운데. 못 나와. 진짜 올여름 망했어요. 많이 와주세요.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임시 공휴일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은 신나지만 일을 쉬기 쉽지 않은 엄마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학교 안 가고 엄마랑 같이 있어. 그러면 어떨까? 좋아요. 하지만 쉬는 날을 또 생기면 저희는 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큰 고민이 돼요. 회사에 마음대로 또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회사원들이 점심 저녁에 찾는 오피스 상권 상인들은 평일 매출에 주로 기대는 만큼 임시 공휴일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순 휴무일의 의미를 넘어서는 만큼 군의 노고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9월 학기제인 중국에서 한 중학교 신입생들의 개학 첫날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통학버스가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을 덮쳐 1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통학버스 한 대가 갑자기 교문 앞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주춧돌과 난간이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피 흘리며 쓰러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타이안시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반쯤. 등교하는 학생과 배웅 나온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6학년 신입생들의 개학 첫날이라고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헌혈 행렬이 줄을 섰습니다. 我有这个现场的，都自发来的。现在就是 A 型、B 型、O 型还有 AB 型。 다행히 화를 면했다며 웃는 표정으로 사고 현장 영상을 올린 엄마와 아들에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지 공안은 운전기사를 붙잡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둥과 접한 안우이성 그리고 후난, 스촨 등 일부 지역은 폭염 탓에 개학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 영국 해협에서 불법 이민자 70여 명이 탄 보트 한 척이 뒤집혀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고로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2명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영국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2,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을 시도하던 수용자 129명이 숨졌다고 현지 시간 3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민주 콩고 내무부는 이 가운데 24명은 경고 사격으로 사망했고 59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과밀한 교도소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볼리비아 세계 최대 소금 사막 우유니 평지와 투누파 화산 길쭉을 달리던 버프 스카이라인 투누파 레이스가 열렸습니다. 4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뉴질랜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등지에서 온 선수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10km, 24km, 42km 레이스로 나뉘는데 풀코스는 우유니 소금 평원과 투누파 화산을 오르는 길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이 닥치고 이후 강우량도 평년보다 적으면서 아마존 지역 강의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브라질 지질청은 아마존 유역의 모든 강에서 지난 6월부터 수위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질 마나우스의 네구르 강의 수심은 지난해 같은 시기 24m였지만 현재 21m로 낮아졌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잭과 로즈가 서 있는 장면으로 유명한 타이타닉의 뱃머리 난간이 부식해 선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이타닉호 인양 권리를 지닌 RMS 타이타닉 주식회사는 현지 시간 2일 올해 여름 진행한 탐사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재작년만 해도 있었던 타이타닉 선수 갑판 난간이 뜯겨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86년에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베르사유의 디아나 청동상을 다시 찾았다며 더 선명한 이미지를 찍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A-50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경전투기입니다. 폴란드 공군에서 FA-50 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전투기의 모습을 박정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전투기, FA-50 경전투기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해 폴란드 공군에 인도한 항공기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A-50 경전투기는 모두 12대. 기존 주력 전투기인 미그 29를 대체해 폴란드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폴란드 공군이 선택한 기종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지난 2022년 9월 카이와 계약을 맺은 지 불과 1년 만에 폴란드에 인도됐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유례없는 인도 기간은 물론 항공기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Największą zaletą FA-50 z naszego punktu widzenia jest to, że jest bardzo podobny do samolotu F-16, czyli do kolejnych platform, które pozwoli nam przeszkalać pilotów chociażby z FA-50 na F-16, tudzież docelowo na F-35. 민스키 마주비에츠키 공군기지엔 우리나라 교관 조종사 2명이 나와 폴란드 조종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 정비 등 지원 업무를 위해 카이의 기술 지원 사무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12대 외에 추가로 납품되는 FA-50PL에는 폴란드 공군이 원하는 기능들이 탑재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성능 중에 공중급유 성능이 들어가게 되고 레이더도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A사 레이더가 적용이 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메카인 경상남도도 기지를 찾아 현황을 살피고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카이가 앞으로 폴란드에 대한 기술 지원, 조종사 훈련 관계를 할 때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폴란드 등 모두 6개 나라에 수출하며 K방산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FA-50. 모두 48대를 인도하는 FA-50 폴란드 수출 사업은 오늘 2028년까지 진행됩니다. 폴란드 민스크 마주베츠키 공군기지에서 YTN 박준혁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유행하면서 공항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했는데 특히 새로운 감염병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남성이 심하게 기침을 하며 인천공항 검역대로 향합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내에서 감염병 증세가 나타났고 절차에 따라 공항이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마스크랑 장갑은 착용하셨나요? 증상 있으시니 마스크 벗지 마시고 감염 관리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검사가 진행됐고 1급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가 검역대로 들어옵니다. 영유아나 응급 환자에 더해 임산부는 특수 의사 환자로 분류돼 중증도 평가 뒤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됩니다. 저희가 검역관과 함께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모두 질병청과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이 함께 진행한 대응 훈련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환24라는 미지의 감염병이 국내에 처음 유입되는 것을 가정해 대처법을 연습한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내뿐 아니라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 가족 여행객 가운데 미성년자 유증상자가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증상자만 격리를 하고 그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원할 경우는 음압격리실에서 동반 입실이 가능합니다.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감염병을 가정한 만큼 신속한 검사와 빠른 격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보건 전문 기관들이 새로운 감염병 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상황. 질병청은 이번 훈련에 이어 이달 말에는 번역 감염병 전문 병원과도 연계해 추가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 문화와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해 지금 유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를 찾았는데 유럽에서 한국어 강좌를 가장 먼저 개설한 대학교에서 판소리 등 한국 문화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오점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유럽 내 20대 대학에도 들어가는 전통 깊은 레이던 대학교.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기도 한 이곳에서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말과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우리 가락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한국학 시작하기 전에 국제법 전공했는데 그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한국에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판소리에 이어서 아리랑과 함께하는 한글 서예교실 체험도 열렸습니다. 네, 한국 대중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아니면은 K-필름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편이죠.
1989년 한국어학과를 정식으로 개설한 레이던 대학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속의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북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네덜란드를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전북의 장점인 문화도시를 네덜란드의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대표단은 또 유럽 최초이면서 네덜란드 최대인 레이던 대학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방문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즉 체내 미생물 생태계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레이던 대학 근처에는 헤이그 특사 3인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숙소를 개조해서 만든 작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대표단은 또 이번 방문길에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황제 특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방문해서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가을 거질 앞두고 남아도는 쌀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40만 톤 정도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전남농협과 전라남도가 시장 다변화로 쌀 수출 1,000톤을 달성하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정부의 재고쌀 5만 톤 추가 격리 발표에도 80kg 한 가마 가격은 지난해보다 3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지난해의 3배인 8만 5천 톤의 쌀이 남아 있습니다. 벼가 한참 익어가는 들녘입니다. 재고쌀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조만간 햅쌀이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새로운 외국 판로를 개척해 쌀 1,000톤을 수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외국 매장에서 전남 쌀을 수입하면 판촉 지원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수출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큰 활로를 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 수출 물량에 대해서 이 수출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일부 물류비도 지원을 하면서 쌀도 잘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은 각급 기관, 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하고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아침밥의 좋은 점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입니다. K푸드 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저희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들이 쌀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포장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소비와 판매 촉진 운동에 수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와 농협의 갖은 노력까지 200만 농민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필드 위에선 남녀 모두 특급 대회가 펼쳐집니다. 3승을 기록한 선수가 4명이 나온 여자 골프에선 첫 4승과 누적 상금 10억을 동시에 달성하는 선수가 탄생할지 관심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1개 대회를 치른 여자 골프에서 다승자는 4명, 모두 3승씩을 올렸습니다. 대상 포인트 순으로 박현경과 박지영, 이예원과 배소연이 주인공. 투어의 절반 이상을 4선수가 돌아가면서 챔피언에 오른 만큼 내일부터 열리는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도 모두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흐름은 최근 3개 대회에서 2승을 올린 배소연과 2주 전 한화 클래식을 가져간 박지영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한 발 물러선 만큼 7, 8월에 주춤했던 이예원과 박현경도 돌아올 샷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더우면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윙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스윙 변하지 않도록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 1,600만 원. 첫 4승의 주인공은 상금 10억 원 돌파와 함께 최고 영예인 대상 경쟁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100번의 질문을 받아도 제가 대상을 탈 때까지는 항상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상은 진짜 꾸준한 선수한테 주는 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저는 대상이 가장 타고 싶은 것 같아요. 남자도 KPGA와 일본, 아시안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총 상금 14억 원의 특급 대회 신안 동해 오픈이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상금과 다승 1위인 김민규와 대상 포인트 선두인 장유빈의 양강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들이 속속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홍명보호는 팔레스타인전을 이틀 앞두고 완전체로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찬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일요일 뉴캐슬과의 경기를 마치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홍명보호 대표팀에 합류하는 겁니다.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과 황인범도 차례로 속속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님과의 첫 만남인데 가서 제가 어떤 역할을 저한테 바라시는지 또 더 잘 준비를 한다면 저희가 팔레스타인과 오만과의 경기 2연전 연속으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드디어 이루어진 홍명보호 완전체. 유럽에서 늦게 합류한 선수들 피로도를 고려해 선수단 첫 미팅은 하루 미뤘지만 26명 전원이 모인 첫날인 만큼 표정은 모두 밝습니다. 해외파들은 근육에 쌓인 피로를 푸는 게 우선. 하지만 곧이어 진행되는 전술 훈련은 모두 함께했습니다. 처음 태극마크를 단 새 얼굴들은 훈련도 실전입니다. 대표팀 발탁 기쁨을 잠시 접고 홍 감독 눈도장을 찍어야 실전 A매치에 데뷔할 수 있습니다. 매 훈련 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또 좋은 그런 자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대주 양민혁도 형들 틈에서 열심히 몸을 풀었습니다. 눈빛엔 긴장이 서려 있지만 각오는 다부집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좀 당돌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장점인 이렇게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이나 피니싱 능력을 최대한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최종 예선 2경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중심을 잡고 양민혁 등 새 얼굴들이 깜짝 활약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완전체를 가동한 홍명보호가 실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팬들의 시선은 벌써 목요일 팔레스타인전을 향해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 가운데 첫 이관왕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사격 간판인 박진호는 프랑스 샤토르 사격센터에서 열린 남자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454.6점을 쏴 중국의 차오를 제치고 이번 대회 자신의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진호는 2016 리우 대회 때 세르비아의 라슬로가 세운 패럴림픽 결선 종전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박진호는 지난달 31일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 종목 금메달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네 번째 금메달이자 첫 2관왕입니다. 박진호는 혼성 50m 소총 복사에서 이번 대회 3관왕도 도전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이혜인 선수가 성추행 혐의 등으로 3년 내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A 선수 측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혜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고 해당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선수에게 이어지는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은 명백한 범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장신 세터 김다은이 전체 1순위로 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김다은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한국배구연맹 여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한국도로공사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세터인 김다은은 178cm의 큰 키에 공수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청소년 국가대표로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2순위와 3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GS칼텍스는 미들 브로커 최유림과 아웃사이드 히터 이주아를 선택했습니다. 최천식 인하대 배구부 감독이자 해설위원의 딸인 최현진은 전체 6순위로 IBK 기업은행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